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직전 최고가보다 수억 원 하락하는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계약자는 강남구 도곡동 도곡넥슬 전용 면적 134제곱미터를 계약했다 5개월 만에 계약금 5억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자전거래다, 아니다를 두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중강남으로 꼽히는 과천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고가 단지가 밀집된 데다 최근 부동산 규제 해제 지역에서도 제외되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9월 서울에서 거래된 513건 아파트 중 77.6%가 기존 가격보다 가격이 내린 하락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중 하락 거래의 비중은 작년 10월부터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작년 8월만 해도 20%대 수준에 그쳤는데 올 상반기 60%대로 올랐고 하반기에는 80%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값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거래 절벽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06년 조사 이래 최저치인 644건을 기록했고 8월에도 675건에 그쳤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 매수세가 실종된 탓입니다. 그런데도 집을 팔아야 할 사정은 생기게 되고 결국 가격을 대폭 내린 급매물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거래 절벽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를 보면 611건에 불과합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직전 최고가보다 수억 원 하락하는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대표적입니다. 10월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면적 144제곱미터에선 25억 원 거래 사례가 나왔습니다. 기존 최고가 33억 원보다 8억 원 급락했습니다. 또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81제곱미터는 직전 최고가 29억 5천만 원보다 5억 원가량 낮은 24억 4,100만 원에 거래됐고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타운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1일 직전 최고가 21억 원에서 6억 원 내린 1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더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 매수자들이 수억 원대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계약을 철회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실행에 나서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 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거래 중 계약이 해제된 사례는 381건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85건이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해제된 고가 아파트 거래의 계약금 총액은 249억 6,800만 원에 달합니다. 그 금액만큼 매수 희망자들이 날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도곡동 도곡넥슬 전용 면적 134제곱미터는 지난 5월 49억 4천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거래 가격 43억 5천만 원과 비교해 6억 원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계약서를 쓰고 5개월이 지나고 난 10월 20일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최근 가격 하락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곡넥슬 전용 면적 134제곱미터 급매물은 현재 42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5월 계약할 때 합의한 49억 4천만 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7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차라리 계약금 5억 원을 포기하고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서초구에선 지난 8월 37억 8천만 원에 팔린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가 계약 석 달 만인 11월 2일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이 아파트 해당 평형은 급매 호가가 34억 5천만 원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이 밖에 지난 6월 38억 원에 거래된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 맨션 2차 전용 126제곱미터도 지난 9월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이 아파트 해당 평형 금매 가격은 35억 원 선에 형성돼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계약 해제가 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한 자전거래에 의한 것이란 의심이 있습니다. 기존 실거래가보다 크게 높아진 신고가가 공개되면 다른 매물 호가도 덩달아 뛰어 아파트 전체 시세가 올라가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를 노려 허위로 고가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침체한 부동산 시장 때문이란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 우려를 버티지 못하고 매수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한 관계자는 요즘처럼 거래 절벽에 매수 문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자전거래를 해서 가격을 띄울 이유가 없다 라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향후 집값 하락을 우려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중강남으로 꼽히는 과천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고가 단지가 밀집된 데다 최근 부동산 규제 해제 지역에서도 제외되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21일 경기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는 올해 들어 거래된 아파트 매매가 단 6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과천시 아파트 거래량인 232건과 비교하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월평균 기준으로도 올해는 6건에 불과해 지난해 19.3건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과천시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과천시 아파트 가구 수는 15,220가구입니다. 거래가 사실상 끊기면서 매물은 쌓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과천시 아파트 매물은 4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283건보다 138건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매매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과천의 아파트 매매가는 36주 연속 하락하며 지난해 말보다 5.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집계된 11월 둘째 주에는 일주일 만에 0.83% 떨어지며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하락 거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부림동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서밋 84.9제곱미터는 지난달 22일 15억 8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이는 같은 평형이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21억 5천만 원을 찍으며 20억 클럽에 달성했던 것과 대비해 가격이 5억 7천만 원 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소를 통한 거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 간 직거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2,900여 가구 대단지로 한동안 지역 대장주로 꼽힌 원문동 레미안슈르 84.9제곱미터는 지난 4일 12억 6,500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지난해 9월 같은 평형 매매가 17억 8천만 원과 비교해 5억 1,500만 원 내린 수준입니다. 이처럼 과천이 다른 경기 지역보다 거래 절벽 현상이 더 심각한 것은 대출 규제 여파로 보입니다. 중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은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만큼 대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탓입니다. 여기에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수 심리는 더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방안에서도 과천이 제외되며 이 같은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천시 원문동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시세보다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이 아니면 거래가 안 되는 실정이라며 과천 인근 지역이 대부분 규제가 풀리면서 그마저 있던 수요마저 옮겨갈까봐 걱정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5억을 포기할 수도 있군요. 계약 포기한 사람 대단함. 실수요자들이 아닌 투자자들은 계산기 두드려 보다가 계약금 포기하고 떨어진 다른 아파트 잡는 게 낫다 보는 거지. 그동안 미친 집값이었습니다. 집값이 하루빨리 안정이 돼서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면 집 사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떠나서 5억을 던질 수 있는 재력이 부럽다. 폭락이 아니라 정상화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것도 완전 정상화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오른 거 감안하면 뭐 아직도 더 떨어질 듯 누군가에겐 아픔이 되겠지만 집값 받쳐줄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앞으로 수십 년간 쭉 하락할 듯. 금리 안정화되어도 지금 가격대는 안 올 겁니다. 출산율 저하로 매수세는 계속 약화될 터이니 수요 부족으로 후에 가격 봤을 때 저점 찍고 가격은 안 오르고 더 심하게 하락할 겁니다. 49억의 계약이었던 것도 충격인데 5억을 던지는 건 더 충격. 은행에서 15억 이상 아파트들은 담보대출을 안 해줌.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계약하는 분들은 서민들도 아니고 올 현금으로 20억 이상 아파트 사는 부자들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약금 5억 원 날렸어도 남는 장사일 것임. 왜냐면 가격 더 떨어져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손절 깔끔하게 하신다. 그냥 허위로 매매 계약 신고하고 나서 다시 포기한 걸로 허위 신고했겠지. 7억이 떨어지는 상황이니 계약금 5억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더 떨어질 줄 알고 자신 있게 매매하겠습니까? 단기간에 오를 거라는 자신감이 없는 한 포기하는 수밖에. 5억 포기해버리는 부자들 클래스가 뿜어져 나오네. 아니 지금 서민들 중 아니 국민들 중 도대체 10억 넘게 주고 집 살 사람 얼마나 되냐? 폭락이 아니라 정상이다. 비정상적으로 올랐으니 어느 정도 빠지는 걸 폭락이니 하락이니 하는 표현 자체가 맞는 말이기는 하나 도대체 몇십억씩 하는 물건 거래하는 사람들을 걱정을 해주는지 5억을 포기할 정도의 매수자라면 일반적이지 않는 분 같은데 소위 모두가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부자 아닐지. 아니 지금 서민들 중 아니 국민들 중 도대체 10억 넘게 주고 집 살 사람 얼마나 되냐? 폭락이 아니라 정상이다. 공인중개사한테 속지 말자 모두 사기꾼이다. 이게 나라냐? 말이 안 되는 법을 부동산임.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 하락해야 함. 평생 집 하나만을 위해 일한다. 이건 아니지. 그 돈 들여 거기서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 부동산하고 가치호가 올리고 계약, 그 다음 계약 해지. 이렇게 해서 3억이 10억댐. 분양가부터 공개해라. 그래야 적정 집값을 계산하지. 어차피 뻥튀기. 콘크리트 몇십 평이 수십억씩 가니 미친 거지. 억억 쉽게 이야기하지만 1억 대출 3년 동안 월 300씩 한 번도 안 빠지고 갚아보니 얼마나 큰 돈인지 진짜 실감했다. 인생 길지 않음 대출 쉽게 생각하지 말길. 영끌족들 싹 다 패망하길. 본인의 수준에 맞게 집 구해야 되고 정안되면 월, 전세로 가야 되는데 돈에 눈이 멀어 그만 투기를 하고 말았겠지. 성적은 잘 받았을 거다. 한 수준에 맞게 살자. 이 투기는 결국 패망의 지름길. 40억대 아파트 살 수 있는 인간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나? 평생 집 하나에 목숨 걸고 사는 인생이 인생일까? 그렇게 돈 줬고 돈에 쫓기는 인생 살다가 그냥 한 인생 끝나는 거야. 내 몸 하나 놓아도 다리 쭉 펴고 쉴 수 있는 공간이면 난 충분하다. 자전거래건 아니건 중요한 게 아니죠. 매수자 심리가 꺾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연준에 맞서지 마라. 시장의 흐름대로.
계약금 5억씩 걸고 취소해주면 집주인은 감사하지. 떨어진 액수 상당수 보전해줬네. 계약금 5억짜리를 어떻게 5개월씩이나 미루다가 취소하냐. 저건 100% 허위 계약이지. 집값이 너무 오르긴 했지. 영끌족들이나 투기꾼들만 죽어나는 건데 뭐. 투자가 이익이 있는 만큼 손해도 본인 책임이지 뭐. 일본도 이전에 엄청 땅값이 올랐다가 한번 곤두박질 치니까 집값이 제자리 찾았다지? 이제 투기꾼들 없어지고 살집 사려는 사람들만 남을 테니 아주 좋은 상황이야. 죽을 때까지 일해도 이 한 몸 늘 내 집 마련 가능할까? 에서 청춘과 30에서 40대 갈아 넣으면 괜찮은 집 살 수 있겠는데 로 바뀌었으니까. 동물들도 자기 집이 있어야 짝도 찾고 새끼도 키우는데 말이야. 100% 자전거래.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